예, 이어서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첫 번째로는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디가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계약 소식들이 있는 종목들부터 체크해 볼 텐데 유진테크와 코인테크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야스와 비아트론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주가 상승률로 또 반응을 한 종목들도 있기에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 텐데 유진테크부터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것도 추리고 추린 거라서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공시 위주로 좀 설명할 예정인데 그래도 좀 중요한 공시들이라 한번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유진테크란 기업인데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 매출액 대비해서 20% 넘는 금액을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이제 장비가 이제 주로 이제 증착 장비를 이제 그 납품한다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증착이라는 게 이제 웨이퍼 위에다가 얇은 막을 이제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막을 이제 나중에 깎아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증착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화학 증착 기상법하고 물리적 기상 증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런 이제 뭐 화학이나 물리적으로 하게 될 경우는 좀 약간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세화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근데 요새 미세 공정이 좀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는 게 이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자층 증착공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건 뭐냐면 웨이퍼 표면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에 이게 막이 이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웨이퍼 표면에서만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을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이 활성화될수록 좀 사용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유진테크가 일본의 그 고쿠사이라는 기업을 밀어내고 ALD 배치 장비를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챔버에 한 장씩 웨이퍼를 넣어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이 배치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개를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처리 시스템을 갖춘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성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채택될 확률이 좀 높아졌는데 주로 이제 삼성에 납품도 했지만 하이닉스 쪽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큰 수주를 계속 좀 따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유진테크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 하이닉스가 지난 몇 년간 사실 이게 설비 투자가 좀 줄어든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19년 이후로 계속 줄었습니다. 3년 연속. 근데 내년부터는 다시 설비 투자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저도 이제 요새 공시를 보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APTC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장비 회사들 수주가 갑자기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확실히 하이닉스가 좀 설비 투자를 좀 늘릴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한번 좀 하이닉스 관련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인테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공급 계약 소식이 왔었고 매출액 대비했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좀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원래 LFP 배터리 관련주로 이게 갑자기 분류가 돼가지고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 자회사가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LFP 배터리 설계하고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이제 요즘 또 대세가 LFP다 막 이래가지고 주가들이 한번 들썩인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다시 조금 이제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LFP 배터리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강점인 것 같고요. 이번에 했던 건 이제 그거보다는 77억 원 정도 되고요. 매출액 대비 17% 정도 되는데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료 운송 장비라든가 극판을 조립하고 극판을 또 컨트롤한 다음에 2차 전지 운송하는 이게 일괄 시스템인데 이 모든 장비들을 다 턴키 방식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만들 때 여러 가지 공정들이 필요한데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을 뭐 모두 다 웬만한 것들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기술도 있고 뭐 이런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일괄 장비들을 수주하는 업체들 중에 하나인데 이쪽도 지금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공시가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장비도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인테크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장비주, 특히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일괄 장비를 수주하는 할 수 있는 업체들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 토론 게시판 보니까 코인테크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LFP에 대한 관심도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긴 한데 이외에도 다른 또 공급 계약 소식들이 있었으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가져가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떤 공급 규모도 규모일 뿐만 아니라 주가 자체로 봤을 때도 장중에 좀 한 번씩 급등하는 흐름들이 네. 좀 나와서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야스는 저번에도 한번 이 공식 그 특징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출액 대비 33.42%, 184억 원 정도 되고 또 이제 연달아 나온 게 비아트론이거든요. 네. 비아트론도 148억 원 규모, 매출액 대비 15.98%인데 모두 다 LG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 지금 공시가 이번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다양한 장비사로 지금 수주 공시를 지금 내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공격적으로 OLED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 100% 결정된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아직 삼성 측에서 명확하게 답을 안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언론 기사에서도 삼성과 LG의 이제 서로 간의 이제 공급 계약설, 네. 네, 특히 LG가 OLED 패널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거 아니냐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뭐 CES 주간에 발표할 수도 있다. 네. 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뭐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삼성이 납품을 하면 굉장한 이제 또 수주를 따내는 거기 때문에 매출처가 또 다변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어차피 이제 OLED TV 시장이 지금 커진다면 선도 업체인데 여전히 계속 또 증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소형 패널도 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스와 비아트론이 보통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LG 디스플레이 주요 또 그 장비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LG 쪽과 좀 관련된 이런 장비 회사들 수주 공시 계속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야스와 비아트론 모두 해당되는 투자 포인트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여기에 따른 부품 장비주들도 좀 반응을 지난주에 좀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로 넘어갈 텐데 여기는 1조 원짜리 뉴스도 나오기도 했고 네. 주가도 그대로 반응을 네. 지난 금요일장에 해줬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기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그 대덕전자도 기억하실 거고 네. 그리고 심텍, 뭐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이 기업들이 최근에 증설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 패키지 기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이 기판에 이제 이 부착을 시켜서 뭐 컴퓨터나 이런 모바일 폰에 다 이제 넣게 되는 건데 이쪽 업황이 좀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물량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QRP가 지금 모두 다 증가하는 그런 국면인데 이게 좋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번에 금액이 사실 1조 원이면 작은 게 아닌데 네. 굉장히 큰 금액의 금전대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베트남 법인이 있거든요. 삼성전기. 거기 이제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그쪽에 이제 금전대여를 한 거고 FCBGA라는 이제 그 기판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주로 PC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이 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FCCSP라는 거는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작은 경박 단소화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이 BGA 용은 굉장히 좀 큰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맞아요. 예. 그래서 수요가 되게 많아요. 5G도 있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PC 서버 이런 데 들어갔는데 이쪽이 지금 워낙 요즘에 굉장히 그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네. 그 삼성전기도 이쪽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언론 보도에 좀 나왔던 건데 이건 뭐 추측성 기사일 수 있지만 인텔이 좀 물량을 좀 준 거 아니냐 수주 그런 얘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차피 지금 고객사 비밀이기 때문에 뭐 아마 확인되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인텔로 추정된다는 기사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쪽 시장 특히 패키지 기판 관련주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인데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되는 시점이 2023년이나 2024년도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어쨌든 계속 수요가 앞서 나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 관련주 관심 가져보시고 특히 삼성전기가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지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 뉴스와 그리고 업종 상황에 대해서까지 한번 포인트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내부자 거래가 있었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저희 이 코너에서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종목들도 좀 껴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삼성 SDI, HK 이노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현대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임원들이 저점은 잡아줍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기 이제 현대중공업 그 사장님이 그 12월 17일 날 9만 원 정도에 사셨더라고요. 네. 1,107억 원, 1,107조.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을 좀 매수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박승용 부사장도 같은 날 샀습니다. 91,100원에 150조. 물론 이제 액수는 좀 작지만 그래도 이제 사장과 부사장이 샀다는 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트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그때 주가가 막 9천 원 초반인가 그때 왔을 때 10,000원 깨지고 이럴 때 그때 사장이 좀 샀었거든요. 네. 예,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주가 더 빠졌죠. 한 9천 원도 깨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벌써 13,000원 넘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사주 매입에 이렇게 임직원들이 뭐 사장이나 이런 임원들이 산다는 건 이제 이 구간을 좀 바닥으로 본다는 또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바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점은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신호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현대중공업도 사실 악재들이 좀 여러 개 있었잖아요. 통상인거 소송도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그 보호해수 물량도 풀리면서 그랬는데 그런 이슈들은 이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LNG 선수도 잘 되고 내년도 수주 밑그림도 되게 좋아지는데, 특히 지금 조선주들이 경기 민감주 내에서 내년도 실적 전망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번 현대중공업도 좀 저가로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비중을 늘려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점도 잡히고 추가적인 비중 추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주가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삼성 SDI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장내 매수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까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 SDI도 지금 사장님이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2월 17일 날 68만 원에 500조를 이제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가격 매력도 있어졌고, 아까 이제 방금 설명도 한번 해주셨지만 삼성 SDI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다 보니까 약간 수급적인 부담감 네. 때문에 빠지는데,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배터리 내재화 얘기야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사실 뭐 그건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여전히 배터리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바닥을 다질 수는 있어요. 뭐 바로 간다기보다는. 그러나 그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저가 매수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내부자 매수를 좀 기회로 삼아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살펴봤고 이어서 HK 이노엔인데요. 이거는 약간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나 싶기도 합니다.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데 다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장님이 또 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HK 이노엔이 원래 그 CJ 헬스케어예요. 그래서 한국콜마가 이제 인수했던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하게 됐고 56,300원에 2,000조를 장내 매수했는데, 근데 이 회사 제품 중에 K캡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위염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역류 질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치료해주는 그런 이제 그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미란성하고 비미란성이라는 이제 그 식도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란성 같은 경우는 급성입니다. 그래서 염증에 의해서 위 점막이 살짝 벗겨진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미세하게 이제 점막이 헌 건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K캡의 미란성 이제 그 치료 요법이 지금 국내에서 3상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24주간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정성에 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효능도 좀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임상 3상이 이제 나중에 잘 끝난다면 상당한 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미란성 외에도 이제 비미란성이라 그래가지고 점막이 헐지 않은, 이건 이제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점막이 헐지 않다 보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뭐 병용요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미 또 판매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K캡의 임상 3상 결과가 또 잘 나온다면
향후에도 상당한 좀 매출 증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HK 이노엔 또 사장님이 또 사신 거니까 한번 좀 관심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이 코너의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 29,900원대 또 장내 매수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좀 최근에 진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때 막 사장님도 사신 것 같고 맞아요. 3만 원 밑에서 이제 계속 진짜 매일 매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덧 좀 주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김지용 상무가 이틀에 걸쳐서 한 29,900원대에 계속 꾸준히 좀 매수를 해줬고 4분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고 근데 이거는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2014년하고 16년이 한국항공우주 전성시대거든요. 그때 2015년도에 수주액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10조 원을 넘어섰는데 2024년도에 19.5조까지 늘어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고등전술기 훈련기 도입 사업이 있는데 로키드 마틴과 참여를 할 거예요. 23년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따내면 최대 12조 원짜리 수주를 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년으로 갈수록 이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장내 매수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수요일에 저희가 또 뵙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 주니까요. 어떤 방향성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수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지수 때문에 불안해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반도체, OLED, 스마트폰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만 보다 다 놓쳐요. 그래서 지수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간다 올라간다 주변에 얘기들 너무 개의치 마시고 과연 이들 다음 타자가 또 누가 될 거냐.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실적 추정치나 보고서 보면요. 자동차하고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실적 전망치가 가장 지금 우상향하는 게 반도체 조선인데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반대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 매력도 충분하니까 한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한번 반도체 조선주도 좀 적감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